문형배가 지키고 싶었던 게 음란 사이트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진실이지 않을까.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급부상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라운드 C 그리고 전한길. 두 사람은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게 의문을 던지신 분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내고요. 또 새로운 이름이 있죠. 핫한 문형배가 있습니다. 문형배 논란은 파고 봐도 참으로 놀라운데요. 물론 뭐 좌쪽에 있었다. 김제동과 김어준을 뭐 팔로우한다 이런 것이야 뭐 그러려니 했지만 이 음란물 논란, 민들레 논란 때문에 사람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이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국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보는데요. 지금 문형배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다라고 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강승기 의원과 나경원, 박덕흠, 김민전 의원이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문형배 대행은 사퇴를 하거나 기피 신청을 하지 않으면 야당 의원이 그렇게 좋아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공동 발의할 의원들은 모으는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고위공직자 대상 탄핵소추안은요, 국회 제적 인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되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압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형배가 있어야 할 곳이 과연 심판관의 자리인가 아니면 피고인의 자리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데요.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다라고 하면 즉각 사퇴하는 것이 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형배가 지금 이끌고 있는 탄핵 심판이 얼마나 편파적인지, 얼마나 말도 대도 안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형배가 있어야 할 곳이 진짜 심판관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피고인의 자리일까요? 자, 국민의힘에서 댓글, 음란물의 댓글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사과를 했다라는 것으로 마치 문형배가 음란물을 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지금 쉴드를 치고 있던데,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시면요. 전한길 강사가 부정선거 이슈로 딱 띄우자 선관위가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쉴드 치기 바빴죠. 그래서 한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문형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형배 이슈가 딱 뜨자마자 민주당이 왈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형배가 그 밑에 음란물에 대한 댓글을 다룬 것이 아니라 음란물을 띄우는 그 친구의 글에 댓글을 단 것이죠. 말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음란물에 댓글을 단 문형배 재판관이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전체 음란물과 문형배는 절대적으로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쉴드를 치고 있던데 그거 아닙니다. 음란물 2,000건이 넘게 올라와 있는 음란물에는 함께 그 방에 존재하면서 감상을 하셨고, 그 감상을 하시다가 그 밑에 댓글에 어떻게 하다가 댓글에 댓글을 단 거죠. 근데 그 댓글에 댓글을 단 그 시간도 업무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논란이 되고요. 이 대하고등학교가 사실 그렇게 유명한 고등학교가 아닌데 문형배 때문에 대하고등학교가 굉장히 유명해졌고, 지금 그 수사를 요청을 했어요. 문형배가. 그래서 이 문형배를 동창으로 뒀다라는 이유로 나머지 동창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라는 것,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제 전전 영상쯤에 아마 민들레라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문형배 중학교 시절에 그 동창들 간의 카페에서 이 유흥업소를 예측하게 하는 그 민들레라는 이름이 던져지면서 문형배와 같이 갔다, 이런 또 글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이 정도
고교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 2,000건에 대한 불법 게시, 유통에 대한 반관 논란이 있었으면 사실 부끄러워야죠. 지금 마음 카페가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인간적으로 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이거는 정말 존경의 대상도 아니고 지금 욕 들어야 될 대상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우아한 척, 막 뭔가에 심오한 척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한다라는 게 역겹다, 이 정도까지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죠. 이 문영배는요, 알고도 방조를 했다라고 하면 이 공범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심각성이 뭐냐면, 이 고교 동문 카페에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게시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미 뭐 경찰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고, 또 문영배에 대해서도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가 파악될 거지만요. 일단은 만일에 여기서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공범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댓글 삭제 논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문영배가 이 음란물이 나오기 전에 업무 시간에 독후감 작성한 거, 그 다음에 좌파들 팔로우하고 본인 스스로 가장 왼쪽에 서 있지 않겠냐, 그리고 유엔군을 점령군 취급하면서 본인의 사상을 드러냈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법관으로서 국가관이나 안보관에 이제 의구심이 드는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도덕성까지 이제 밑바닥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그 자리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형배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탄핵 심판 8차까지 봤죠. 이 문형배가 보면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다루는 거는 문형배가 지키고 싶은 게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이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그래서 음란물을 지키고 싶었냐라는 우스갯소리의 질문이 또 던져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 문영배의 탄핵 심판 중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나왔을 때, 그때가 11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상황을 한번 볼만한데요. 국민 절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라는 것, 그러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달라라는 국민들을 향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잖아,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하잖아, 믿어 라고 윽박 지르는 거는 이상한 거다라는 거죠. 이미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고요. 투표자 수하고 투표 수가 다른 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인원이 사전투표를 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사람의 4.87초 정도로 투표 시간을 나눌 수 있다. 18,000명 넘게 사전투표를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혹 제기가 나오는 거에, 이 선관위와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덮고자 하는 세력은 정상이 아니다, 음모론자다, 이러면서 그냥 치부를 하는 거죠. 이번에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다라면서 지금 몰고 가는 건 사실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검증의 차원으로 넘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검증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상하긴 하지만 부정선거는 아니다라는 논리, 부정선거는 아니고 부실선거다라는 논리,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선거는 꽃입니다. 국민 하나하나의 의견을 담는 거죠. 이 투표권이다라는 것,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한 표잖아요. 이 한 표가 부실투표, 부정선거는 아닌데 이상을 하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 밝혀달라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와 헌법재판소, 이상한 언론들까지 부정선거는 없었다라고 계속 강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언자로 나왔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답변을 보면요, 돌아버립니다. 한심한 현실 인식, 그리고
나는 잘 알고 있는데 이거 부정선거 아니야. 제대로 모르면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결정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알 필요가 없다. 국민들은 입 닥쳐. 이런 분위기였죠. 부정한 투표지가 발견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 김 사무총장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으니까 존중해야 한대요. 말이 안 맞는 거죠. 문영배는 40년 가까이 판사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사법연수원장까지 지낸 법률가죠.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그 결정을 다루고 있는데 대법원은 정의 따위는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문영배가 지금 탄핵 심판을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선관위의 현실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민노총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선관위 직원의 90% 이상이 민노총 가입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요. 선관위 공무원 노조가 민노총에 가입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요. 이 민노총과 민주당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사법부는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천칭 가지고 있고 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눈을 가리고 정확하게 법의 무게를 다르지 않게 하겠다. 만인에게 평등하겠다. 공정함의 의미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형배는 어떤 대상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노골화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한 배경에는 2030을 중심으로 한 지지율 상승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Stop the steal을 외치고 있는 거죠. 우리 주권을 도둑당했다라고 말이죠. 무엇으로? 부정선거로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위험하지만 비상계엄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 본인을 버려서라도 대한민국의 국민들 한 분 한 분의 주권을 지켜드리겠다. 대통령직을 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겠다라고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관련 증인이나 증거 채택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변론 기일도 촉박하게 잡고 국민의 의사 반영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도 않고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조차 방어권조차 무시해가면서 부정선거가 이슈화되고 공론화될까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 문형배가요, 투표자 수, 투표지 수 검증에 대해서 거부했죠.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하고 투표 수가 맞나 안 맞나 매칭 좀 해보자 라고 있는데 국민 절반을 무시한 겁니다. 이거는 부정선거를 밝히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문형배가 지키고 싶었던 게 음란 사이트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진짜 진실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문형배가 이타우 짓거리를 계속한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는 없었고 부실선거는 있었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었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숨길 거예요. 라는 이런 방법을 계속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선택하는 건 딱 한 가지 있는 거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다 라는 겁니다. 국민에게 가해진 분노 게이지가 지금 이빠이 올라 있다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시면요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그런 나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